경기도의 한 노인복지관. 당구대를 벗삼아 운동 겸 놀이 겸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로 북적입니다. 요즘 이곳 어르신들의 관심사는 곧 시작된다는 기초연금입니다. 교통비도 되고 뭐 하여튼 간에 없는 것보다는 훨씬 되지. 저축도 좀 될 수 있고. 내가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항상 얻어만 먹다가 이거 나오면 한 번 더 내가 사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돈 문제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지금도 노후지만은 100세 시대니까. 네. 그렇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늙어서 병들었을 때 약값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3%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먹고 살긴 한다지만 여유 있는 생활을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인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20만 원 올라가요. 그래 그게 내가 궁금한 거야. 우리도 그게 해당이 되는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디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지요. 누가 알려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도 어르신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말씀이십니까?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전체 노인의 70%, 447만 명이 매월 최고 2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는데 누가 얼마씩 받게 될까요? 기초연금이 노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올해 76살인 김정순 할머니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4시간씩 청소 일을 합니다. 한 달 월급은 20만 원. 그마저 안 벌으면 안 되니까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지. 관리비만 해도 얼마요, 다 그런 것만 해도.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생활하는 김할머니에게 월급 20만 원은 중요한 소득입니다. 월급에 국민연금 9만 원, 정부가 주는 기초노령연금 9만 7천 원을 더한 38만 7천 원이 할머니의 한 달 수입입니다. 하지만 19년째 갚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과 관리비, 공과금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빼고 나면 용돈은 한 달 2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많이 들어요. 물가가 모든 게 다 비싸잖아요. 나라에서 이렇게 안 해주면 그나마 더 못 먹고 할 거야. 김할머니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소득과 재산을 합친 액수가 혼자 사는 노인 87만 원, 부부 노인의 경우 139만 2천 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데 김할머니는 월 소득이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1억 원 남짓한 82제곱미터짜리 아파트까지 계산해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지금보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첫째 딸 손주, 걔 하나니까 딸 하나니까 걔 적금 하나 들어주고 싶고 또 애들 용돈도 좀 주고 싶고 가끔 한 번씩 찾아가서 그리고 넷째 딸 가서 좀 일도 조금 도와주고. 2008년부터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7월부터 기초연금이 새로 도입되면서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달 최고 1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최고 20만 원씩 2배를 받게 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2028년까지 이제 2배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4년 정도 남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노인 빈곤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현세대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이제 20만 원 인상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는 부자인데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진 않을까. 정부는 본인 명의로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부자인 노인을 가려내기 위해
자녀 명의의 비싼 집에 살거나 고급차, 골프나 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걸로 계산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의 노인들도 제외됩니다.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양보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지, 이치지. 그렇잖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게 근본 목적인데. 지급하는 돈의 액수는 늘리고 부유층 노인은 제외했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생계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란 평가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움이 절실한 극빈층 노인 40만 명은 기초연금이 도입돼도 실제로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영영 할아버지. 올해 66으로 이른바 젊은 노인에 속하지만 재작년 위암 수술을 받은 데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일을 못합니다. 발목 관절이 있지, 이 다리도 아프지, 그러니까 숨이 막 가빠가지고서 그냥 그것도 한 30분 다니다가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할아버지가 받는 기초생활보장비는 46만 8천 원. 이걸로 월세 20만 원을 내고 먹는 것, 입는 것, 공과금까지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20만 원이 추가돼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었지만 김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라에서 받을 돈의 총 합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비가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란 만큼 채워주는 시기여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20만 원 있는 걸로 계산돼 차액인 26만 8천 원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배신감마저 든다는 김 할아버지. 차라리 기초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안 준다.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좀 덜 했을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준다고 그래놓고 거기서 기초수급에서 그만큼 빼버리니까 참말로 기가 찬원이지 정말로. 보충급여, 즉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게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새 제도가 시행돼도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50만 원이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수준이다 이러면 당초에는 30만 원밖에 소득이 없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 40만 원 소득이 됐으니까 최저생활보장 수준에서 1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을 그 급여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제도만 보면은 그렇게 논리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유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인 만큼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장애인수당, 아동양육수당 아니면 한부모 가구에 대한 보조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처럼 기초연금 역시도 빈곤한 노인들의 더 나은 생활을 좀 보장한다라는 차원에서 시행령에서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기초연금이 미래의 노인, 지금의 30, 40대에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재원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많이 받을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52살 신도성 씨. 아내와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을 둔 4식구의 가장입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 다음으로 제일 급한 과제가 노후 준비입니다. 젊은 아이들 보면은 행동하는 게 부모님 모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무감이나 그런 거는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결국 노후 보장은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신 씨가 만 63세부터 받을 연금은 현재 가치로 한 달 49만 원.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 납부액을 높이고 노년에 연금을 더 받으려 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기초연금법을 보고 생각을 접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이 10만 원까지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고 하니까 굳이 내가 국민연금을 높여놔가지고선 기초연금을 줄일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것도 내 부담으로 하는 건데.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 나라에서 그냥 주는 기초연금이 줄어드는데 뭐하러 내 돈 들여 국민연금을 많이 붓느냐는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88년 이후 사회에 나온 중장년층은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라면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게 되면 노후가 편해져요. 응?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게 맞는 건데 이 법안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 안 하도록 인센티브를 만든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국민 평균 소득 상승률에 따라 오르게 돼 있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새 기초연금보다 유리하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새 제도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오르도록 설계됐는데 보통 소득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엔 새 제도가 손해라는 겁니다. 소득 연동은 우리가 1년에 한 5 내지 6%씩 소득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는 그거 절반밖에 안 올라요. 한 3%밖에. 그러니까 한 6%씩 연동해서 계속 올라야 될 기초연금이 3%씩만 오르는 거예요.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된 뒤 취업한 젊은이들은 미래에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액수를 줄이는 쪽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노인 인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2040년 50년이 넘어가면 거의 현재 수준의 3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노인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분들께 드리는 기초연금 액수를 과연 우리의 미래 세대가 그거를 부담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늘어나는 수명이 반갑지만은 않다는 우리 시대의 노인들. 가만히 생각하면 장수라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우리 생각엔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디기 힘드니까. 미래의 노인들도 다가올 노년이 두렵다고 합니다. 버스 줍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공원에 가 있으신 분들 보면 솔직히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식 좀 비참해질 때는 있어요. 노후 대비가 국가적 과제가 된 시점에서 시행되는 기초연금. 노인 복지와 한정된 재원 속에서 현 세대와 후세대 간 갈등의 불씨를 아는 채 복잡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